윤지아는 창가에 서서 빗방울이 차가운 유리창에 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바깥에서는 젊은 부부들이 서둘러 아이를 비에서 보호하려 안고 있었다. 그 모습이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아는 자신의 아이를 팔에 안아보는 것을 갈망했다. 작은 집에서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듣고 싶었다. 하지만 모든 노력은 실망만을 안겨주었다. 지아는 22살에 정우진과 결혼했다. 그때 그녀는 행복한 가정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찬 젊은 여성이었다. 우진은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했고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행복은 불임이라는 그림자에 가려졌다. 병원을 찾을 때마다 지아는 희망을 품었지만 돌아올 때면 가슴이 무너지는 결과를 안고 왔다. 한의학, 서양의학, 민간요법까지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 노력들은 의사들의 동정어린 시선, 한숨, 그리고 시댁 식구들의 수군거림만을 불러왔다. 독과 수는 열매를 맺지 않는 법이지. 시어머니 김여사는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그녀의 모든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가족 식사 자리에서도 손주 이야기를 빼놓지 않았다. 옆집 박신의 며느리가 손주를 낳았대. 너와 같은 나이인데 벌써 둘째야. 또는 이웃들과 이야기할 때 집 앞에서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들 하나뿐인데 대를 이을 자식이 없으니 나도 참 괴롭구나. 지아는 시어머니가 일부러 그녀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손주에 대한 그 갈망이 매일같이 그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 우진은 좋은 남편이었다. 그는 지아를 탓하거나 강요하지 않았다. 그녀가 조용히 울 때마다 그는 그저 그녀를 품에 안고 속삭였다. 괜찮아, 당신만 곁에 있으면 충분해. 하지만 지아는 알고 있었다. 그가 말하지 않아도 그의 눈 속에는 슬픔이 숨어 있었다. 가끔 공원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우진의 눈빛은 손에 닿지 않는 무언가를 꿈꾸는 듯했다. 많은 치료 실패 후 지아는 절망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인공수정이라는 희망의 빛이 그녀에게 찾아왔다. 성공 확률은 높지 않았지만 지아에게는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시도할 가치가 있었다. 진료실을 나서며 손에 쥔 검사 결과를 바라보며 지아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의사는 인공수정을 시도해볼 수 있다고 했다. 비록 기회는 많지 않지만 그녀는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시도해봐도 될까요? 우진은 그녀의 손을 잡고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대답했다. 결과가 어떻든 난 항상 당신 곁에 있을게요. 이번에는 지아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병원 대기실 의자에 앉아 지아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맞잡았다. 그녀의 심장은 기적을 기다리는 듯 크게 뛰었다. 전날 밤에도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오늘은 인공수정 후 임신 테스트 결과를 받는 날이었다. 그녀는 이미 실망에 익숙해져 있었기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번만큼은 다를 거라고 기도했다. 의사가 검사 결과를 들고 나왔다. 그를 보는 순간 지아는 숨을 멈췄다. 그리고 온화하지만 명확한 목소리가 들렸다. 축하합니다. 지아 씨 임신하셨어요. 그 순간 지아는 얼어붙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희미해졌다. 그녀는 방금 들은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수년간의 갈망, 수많은 눈물, 실패의 연속 끝에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지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즉시 우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감정에 떨리며 갈라졌다. 여보, 저 임신했어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우진도 그 사실을 믿기 어려웠던 것 같다. 그러다 갑자기 그의 목소리가 감격으로 떨렸다. 정말이야? 장난 아니지? 세상에, 지아야. 내가 아빠가 될 거라고. 지아는 눈물 속에서 미소를 지었다. 드디어 그에게 이런 기쁨을 줄 수 있어 행복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의사가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아 씨, 한 명이 아니라 7명의 아이를 임신하셨어요.
현재 7개의 배아가 발달 중입니다. 의사의 말은 지아의 귀에 천둥처럼 울렸다. 그녀는 눈을 깜빡이지도 않고 의사를 바라보았다. 7명의 아이라고요. 우진은 의사가 설명을 계속하는 동안 지아의 손을 꽉 잡았다. 이것은 매우 드문 다태 임신 사례로 어머니와 아기들 모두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의사는 배아 감축, 즉 안전을 위해 일부 태아를 줄이는 것을 고려해보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그 순간 지아는 자신의 답을 알고 있었다.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제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모든 아이를 지키겠습니다. 우진은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지만 사랑도 넘쳐났다. 그는 일단 지아가 결심한 것은 아무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그녀에게 원치 않는 일을 강요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지아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 말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당신과 우리 아이들을 돌볼게요. 하지만 모두가 이 결정에 동의한 것은 아니었다. 지아와 우진이 가족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했을 때 김 여사의 첫 반응은 기쁨이 아닌 충격이었다.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동요된 목소리로 말했다. 7명이라고? 너희가 뭐라고 하는지 알기나 해?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지아가 설명하려 했지만 김 여사는 그녀가 말을 마치게 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을 엄격한 목소리로 바라보았다. 우진아, 내가 아내를 설득해야 해. 의사가 이게 위험하다고 했잖아. 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우진은 지아의 손을 꼭 잡고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머니, 저는 지아에게 어떤 아이도 포기하라고 강요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아이들이에요. 김 여사는 분노로 떨었다. 그녀에게 이 상황은 너무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하지만 지아는 어떤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결정을 바꾸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7아이,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아이들을 지킬 것이다. 지아의 임신 기간은 기다림과 불안이 교차하는 시간이었다. 그녀의 배는 점점 커졌고 걸음도 무거워졌다. 매일 밤 그녀는 배를 감싸 안고 아이들에게 속삭였다. 그녀는 아이들을 품에 안는 날 그들이 첫 걸음마를 떼는 모습, 엄마라고 부르는 소리를 상상했다. 우진은 항상 지아 곁에 있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세심하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엄마와 아기에게 좋은 음식을 선택했다. 일찍 퇴근해 아내를 정기검진에 데려갔고 아이들의 초음파 사진을 볼 때마다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삶은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은 함께 이겨냈다. 그날은 지아가 임신 5개월째 되던 날이었다. 아침에 우진은 아내에게 필요한 물건을 사러 일찍 집을 나섰다. 떠나기 전 그는 조심스럽게 당부했다. 집에서 쉬고 있어요. 금방 다녀올게. 지아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문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평온했다. 그것이 그를 마지막으로 보는 순간일 줄은 몰랐다. 점심 무렵 지아가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을 때 그녀의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낯선 번호가 떴다. 그녀가 전화를 받자 병원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정우진 씨의 가족 되십니까? 죄송합니다만 그분이 방금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현재 응급실에서 치료 중입니다. 지아는 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주변의 모든 것이 빙글빙글 돌았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발이 떨렸다. 그녀는 급히 일어나 진정하려 했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무너질 듯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응급실로 달려갔다. 하지만 그녀가 본 것은 흰 시트로 덮인 몸뿐이었다. 의사들은 고개를 숙였고 한 명이 조용히 말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 순간 지아는 얼어붙었다. 그녀의 귀에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세상이 어두워졌다. 그녀는 얼마나 오래 울부짖었는지 누가 그녀를 병실 밖으로 데려갔는지도 기억나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만 알았다. 그녀 곁에 항상 있어준 남자,
7아이를 함께 키우겠다고 약속했던 그 사람이 이제 영원히 떠나버렸다. 그 고통은 너무 커서 그녀는 거의 힘을 잃었다. 그녀는 배를 감싸 안고 눈물을 흘렸다. 아이들아, 아빠가 가셨어. 그녀는 목이 메어 속삭였다. 그때 갑작스러운 통증이 밀려왔다. 그녀의 배가 단단해졌다. 그녀는 비정상적인 진통을 느끼며 공포에 질렸다. 주변 사람들이 황급히 그녀를 응급실로 데려갔다. 의사는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조산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병상에 누워 지아는 손을 꽉 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침착해야 했다. 아이들을 잃을 수는 없었다. 우진의 장례식은 비 내리는 날에 진행되었다. 지아는 상복을 입고 남편의 영정 앞에 말없이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너무 많이 울어 부어 있었다. 그녀의 손은 배 위에 얹어 있었다. 그곳에는 7 작은 생명이 존재하고 있었다. 조문객들은 모두 안타까워했다. 그들은 7아이를 임신한 채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이 여인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아무도 그 고통을 덜어줄 수 없었다. 장례식 후 우진의 가족은 지아에게 고향으로 돌아가 모두가 돌봐주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하지만 지아는 거절했다. 그들이 그녀를 걱정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는 도시를 떠나고 싶지 않았다. 우진과의 추억이 담긴 이곳, 그와 함께 미래를 꿈꾸던 이곳에 계속 살고 싶었다. 김 여사는 한숨을 쉬었다. 혼자서 7아이를 임신한 채 어떻게 감당하겠니? 고향에 오면 어머니도 있고 친척들도 도와줄 텐데. 지아는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목소리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 모두가 저를 걱정해 주시는 것 압니다. 하지만 이곳을 떠날 수 없어요. 제가 직접 아이들을 돌봐야 해요. 우진 오빠를 위해 살아가야 해요. 김 여사는 며느리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지아는 이제부터 자신이 가야 할 길에 더 이상 동행자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녀는 계속 나아갈 것이다. 아이들을 위해, 우진과의 약속을 위해. 우진이 떠난 후 지아는 길고 지치고 절망적인 나날을 보냈다. 그의 지지 없이 그녀는 폭풍우 속에 홀로 남겨진 듯했다. 7아이를 임신한다는 것은 기쁨만이 아닌 이제는 혼자 된 여성에게는 너무나 큰 도전이었다. 그녀의 몸은 점점 더 무거워졌고 매 걸음이 고통스러웠다. 매일 밤 그녀는 배를 감싸 안고 아이들에게 속삭이며 달래주려 했지만 정작 자신의 눈물은 멈출 수 없었다. 재정 문제도 큰 걱정거리가 되었다. 이전에는 우진이 가정의 주요 수입원이었고 지아는 시간제 일만 했다. 이제 우진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다. 저축은 점점 줄어들고 청구서는 계속 쌓여갔다. 집주인도 밀린 집세를 독촉하기 시작했다. 어느 아침 지아가 막 일어났을 때 집주인이 문을 두드렸다. 그녀는 이전처럼 이해심 있는 눈빛이 아닌 차가운 시선으로 지아를 바라보았다. 지아 씨, 상황은 이해하지만 계속 집세를 미루게 할 수는 없어요. 못 내시면 나가셔야 해요. 지아는 최대한 빨리 해결하겠다고 사정했지만 집주인은 고개를 저었다. 이틀 안에 짐을 정리하세요. 지아는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이 넓은 도시에서 배 속에 7아이를 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자신의 얼마 안 되는 짐을 싸서 캐리어를 끌고 거리로 나섰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서 머물러야 할지 모른 채 지나가는 사람들은 호기심과 동정의 눈길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차갑고 무관심한 시선도 많았다. 그때 그녀는 쓰러졌다. 몸이 너무 지쳤고 배는 너무 무거워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녀가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병원 병실에 누워 있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중년의 남자가 침대 옆에 서 있었다. 그는 지아가 눈을 뜨자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호 의사입니다. 당신이 길에서 쓰러지셨는데 다행히 누군가가 당신을 여기로 데려왔어요. 지아는 감사의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너무 말라 말이 나오지 않았다. 박 의사는 생각에 잠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의 기록을 읽었고
그녀가 7아이를 임신한 산모라는 것, 매우 드문 케이스이자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낼 곳이 없으시죠? 그가 부드럽게 물었다. 지아는 고개를 숙였다. 그렇다. 그녀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다. 박 의사는 한숨을 쉬고 말했다. 괜찮으시다면 제가 당신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작은 방이 하나 있어요. 아주 좋은 환경은 아니지만 적어도 출산할 때까지 쉴 곳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지아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눈앞의 낯선 남자를 바라보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오랜만에 그녀는 이렇게 진심 어린 도움을 느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박 의사의 도움으로 지아는 머물 곳을 찾았다. 작고 소박한 방이었지만 지금 그녀에겐 진정한 집이었다. 점차 주변 이웃들도 그녀의 상황을 알게 되었다. 친절한 사람들은 그녀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거나 인부복을 빌려주었다. 하지만 의심스러운 눈빛과 악의적인 소문도 있었다. 자기가 자초한 거지. 누가 7아이를 한꺼번에 낳으려고 해? 남편도 없는데 고집 부리고. 나중에 애들 뭘로 키울 거야. 지아는 모든 말을 들었지만 대응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침묵하고 견뎠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을 유지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태어나는 것이었다. 어느 날 낯선 남자가 그녀를 찾아왔다. 그는 자신을 이나모라고 소개했다. 우진의 오랜 친구였다. 나모는 작은 나무 상자를 지아 앞에 놓았다. 그는 말했다. 우진이 죽기 전에 나에게 말했어요. 그는 홀로 된 어머니들, 특히 당신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여성들을 돕기 위한 기금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는 항상 의지할 곳 없는 여성들, 특히 당신 같은 사람들을 걱정했어요.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일기장이 있었다. 우진의 친숙한 필체가 그녀 앞에 나타났다. 그는 자신의 계획, 자신의 아내와 같은 상황에 처한 여성들을 돕고 싶은 바람에 대해 많은 것을 적어 놓았다. 지아의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졌다. 우진은 그녀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까지 생각했던 것이다. 그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더라도 그의 사랑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지아는 나모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강한 의지로 빛났다. 저는 그의 꿈을 이어갈 거예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그 순간부터 그녀는 더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진이 돕고 싶어 했던 사람들을 위해서도. 임신 말기는 지아에게 가장 어렵고 긴장된 시간이었다. 그녀의 몸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듯했다. 그녀의 배는 너무 커져 매 걸음이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매일 밤 그녀는 점점 더 잦아지는 통증을 느꼈다. 출산의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았다. 지아는 종종 배에 손을 얹고 아이들에게 속삭이곤 했다. 아가들아, 엄마는 너희들이 엄마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아. 하지만 조금만 더 참아줘. 우리 함께 이겨낼 거야.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지아가 잠시 잠들었을 때 갑자기 강한 통증에 깨어났다. 이전과는 다른 통증이었다. 더 강렬하고 더 격렬했다. 그녀는 배를 감싸 안으며 다리 사이에서 따뜻한 물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양수가 터진 것이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박민호 의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제가 출산할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박 의사가 즉시 그녀를 안심시켰다. 진정하세요. 구급차를 바로 보내겠습니다. 그 후의 일은 모호했다. 그녀는 구급차에 실려가는 것, 밤하늘에 울려 퍼지는 사이렌 소리를 희미하게 기억했다. 그녀는 강한 진통이 몸을 휩쓸자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지아는 응급실로 옮겨졌다. 의사들은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며 엄마와 아이들 모두를 구하려 노력했다. 다태 임신 환자, 30주 임신, 조산 위험 높음, 혈압 떨어지고 있음. 수술실 즉시 준비하세요.
지아는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를 어렴풋이 들었다. 그리고 점점 통증이 그녀를 어둠 속으로 밀어넣었다. 눈을 떴을 때 지아는 자신이 수술 후 회복실에 누워있는 것을 알았다. 온몸이 아팠지만 그녀가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자신의 통증이 아니라 아이들이었다. 박 의사가 들어왔다. 그의 눈빛이 침울해 보였다. 지아는 그를 바라보며 약한 목소리로 물었다. 선생님, 제 아이들은요? 어떻게 됐나요? 박 의사는 그녀 옆에 앉아 부드럽게 말했다. 지아 씨, 출산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당신은 정말 용감했어요. 6아이는 안전하게 태어났지만 지아는 숨을 그녀의 가슴이 뜨끔했다. 하지만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박 의사는 한숨을 쉬었다. 한 아이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지아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말없이 멍해졌고 눈물이 자연스럽게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제 아이. 한 명이 없어요. 그 고통은 그녀의 가슴을 찢어놓았다. 그녀는 소리 지르고 울부짖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다. 그저 이불을 꽉 움켜쥐고 무력함과 고통을 느꼈다. 박 의사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부드럽지만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아 씨, 당신이 얼마나 아픈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은 6아이도 매우 약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들을 위해 강해져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지아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맞다. 그녀에겐 아직 6아이가 있다. 그들은 그녀를 필요로 한다. 그녀는 지금 무너질 수 없다. 박 의사는 지아를 신생아 중환자실로 데려갔다. 유리창 너머로 그녀는 자신의 작은 아이들을 보았다. 그들은 모두 인큐베이터 안에 누워 있었다. 각각의 아이가 너무나 작고 약해 보였다. 마른 몸과 주름진 피부는 마치 방금 피어난 새싹 같았다. 모든 아이들은 호흡기와 여러 의료 장비에 연결되어 있었다. 지아는 차가운 유리에 손을 대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들이 이렇게 생존을 위해 싸우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아가들아, 엄마가 여기 있어. 엄마는 너희를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비록 한 아이를 잃었고 아이들이 너무 약하게 태어났지만 지아는 끝까지 아이들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녀는 이미 우진을 잃었고 한 아이를 잃었다. 더 이상 누구도 잃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힘든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았다. 퇴원 후 지아는 6명의 약한 아이들을 작은 방으로 데려왔다. 이제 그곳에는 더 이상 우진의 온기가 없었다. 그저 그녀와 아이들만이 폭풍 같은 세상 속에 홀로 남겨졌다. 6명의 미숙아를 홀로 키우는 싱글맘으로서의 첫날들은 온전한 잠 한 번 이루지 못하는 나날들이었다. 그녀는 한 명씩 젖을 먹이고 울 때 달래주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일을 반복했다. 거의 밤새도록 그녀는 한숨도 잘 수 없었다. 때로는 지아가 바닥에 주저앉아 너무 지쳐 일어날 수조차 없을 때가 있었다.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자신이 무너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난 6아이의 엄마야. 약해질 수 없어. 포기할 수 없어. 하지만 현실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가혹했다. 돈은 점점 바닥을 드러냈다. 우진의 물건을 팔아 마련한 얼마 안 되는 돈은 짧은 시간만 버틸 수 있었다. 집세, 분유값, 의약품 비용, 모든 것이 혼자인 그녀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다. 그녀는 어떻게든 해결하려 노력했다. 낮에 아이들이 자는 동안 그녀는 바느질 일을 하거나 온라인 데이터 입력 일을 했다. 밤에 아이들이 울면 그녀는 한 명씩 안아 부드러운 자장가로 달래주었다. 어떤 날은 너무 피곤해 눈이 따갑고 머리가 어지러웠지만 그녀는 계속 버텼다. 식사 문제도 생겼다. 지아는 아이들의 분유를 사기 위해 자신의 식사를 줄였다. 그녀는 그저 삶은 채소와 간장으로 끼니를 때웠다. 하지만 아이들이 배부르게 분유를 먹는 모습을 보면 그녀의 마음은 따뜻해졌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 매일 그녀는 수다스러운 이웃들의 수군거림을 들었다. 남편 없이 6아이라니
이렇게 살면 평생 고생이야. 조만간 구걸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동정심에 의지할 거야. 이런 말들은 지아의 가슴을 칼로 베는 듯했지만 그녀는 침묵을 지켰다. 그녀에겐 반박할 힘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한 사람들도 있었다. 골목 입구에서 죽을 파는 최할머니는 가끔 지아에게 따뜻한 죽 한 그릇을 주었다. 이웃인 송영숙 씨는 지아가 너무 지쳐 보일 때 잠시 아이들을 봐주기도 했다. 다른 몇몇 사람들은 조용히 그녀의 문 앞에 기저귀나 분유를 놓고 가기도 했다. 이름도 남기지 않은 채 이런 작은 도움들이 지아에게 계속 나아갈 힘을 주었다. 하지만 도움을 받는다 해도 삶은 끝나지 않는 전쟁 같았다. 어느 날 지아가 주문받은 바느질 일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다. 방 전체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책상을 짚으려 했지만 제대로 서기도 전에 눈앞이 캄캄해지며 쓰러졌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들은 것은 아이들의 울음소리였다. 지아가 의식을 차렸을 때 그녀는 병원에 누워 있었다. 주변에는 몇몇 친절한 이웃들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보였다. 그녀는 탈진과 영양실조로 쓰러진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를 가만히 있게 할 수 없었던 것은 옆에 있는 아기 침대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구슬픈 울음소리였다. 6아이 모두 아직 너무 약하고 작았지만 그중 한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달랐다. 막내인 민수.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다른 형제자매보다 더 작았고 창백한 얼굴, 약한 호흡을 가지고 있었다. 울 때마다 그의 소리는 너무 작아 거의 사라질 듯했다. 지아는 아이를 안아 그의 약한 호흡을 가슴에 느끼며 가슴이 아팠다. 의사가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다. 아이가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습니다. 조기에 수술을 받지 않으면 생존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 말은 지아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다. 수술. 신생아의 심장 수술은 그녀가 꿈에서조차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금액이 필요했다. 그녀는 겨우 6아이의 분유와 기저귀를 해결하기도 버거웠다. 어떻게 그런 거액을 마련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녀는 또 다른 아이를 잃을 수 없었다. 그녀는 도움을 구하는 여정을 시작했다. 자선단체, 싱글맘 지원그룹, 심지어 TV 프로그램에까지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남편 없이 6아이를 안고 있는 젊은 여성을 모두가 기꺼이 믿으려 하지는 않았다. 어떤 곳은 노골적으로 거절했고 어떤 사람들은 의심스러운 눈길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원을 약속하는 단체도 있었지만 지아가 시간 내에 준비할 수 없는 무수한 서류를 요구했다. 희망이 거의 사라졌을 때 새로운 자선단체라는 사람들이 그녀를 접근했다. 그들은 지아의 이야기를 들었다며 민수의 수술을 무료로 도와줄 수 있다고 했다. 그들은 서류와 계약서를 가져와 친절한 말과 약속으로 가득 찼다. 절망 속에서 지아는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서류에 서명했다. 그저 누군가 그녀의 아이를 구해주길 바랐을 뿐이다. 하지만 곧 그녀는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사람들은 지아의 이름으로 모금한 돈을 받은 후 사라져버렸다. 그들은 실제로 민수를 수술시킬 계획이 없었다. 그저 그녀의 이야기를 이용해 이득을 취했을 뿐이다. 지아는 충격과 공포에 빠졌다. 그녀는 아이의 치료비를 마련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취약한 순간에 배신과 이용을 당한 상처까지 안게 되었다. 민수는 여전히 그녀의 팔에서 약하게 호흡하고 있었다. 지아는 아이를 가슴에 꼭 안았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도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아무도 그녀를 도울 수 없다면 그녀는 스스로 아이를 구할 것이다. 무엇이든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쓰라린 사기를 당한 후 거의 기력이 다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병원을 찾아다니며 의사들을 만났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며. 하지만 현실은 너무 가혹했다. 그녀의 아이의 심장 수술은 거액이 필요했다. 아무도 그녀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고 아무도 6아이와 씨름하는 싱글맘이 대출금을 갚을 수 있다고 믿지 않았다. 거의 절망에 빠졌을 때 지아는 낯선 사람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그것은 강태호라는 대형 섬유 회사의 CEO의 비서였다.
그는 작은 신문 기사를 통해 지아의 이야기를 읽었고 그녀를 만나고 싶다고 했다. 지아는 반신반의했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다. 만남은 작은 카페에서 이루어졌다. 지아 앞에는 50대 중반의 남자가 앉아 있었다. 엄격한 표정이지만 이해심 깊은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지아의 이야기, 남편을 잃은 슬픔, 사기꾼들에게 당한 배신에 대해 조용히 들었다. 한참 침묵 후 강태호는 천천히 말했다. 내 아내도 전에 당신과 비슷한 상황이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지아는 놀랐다. 그는 자신의 아내도 한때 혼자서 어려운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던 싱글맘이었다고 말했다. 그가 그녀를 만났을 때 그녀는 어린아이를 위해 지칠 때까지 일했다. 그는 그녀에게 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했고 놀라운 의지로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았다. 내 아내는 3년 전에 병으로 떠났어요. 하지만 그녀가 살아있다면 당신을 돕고 싶어 했을 겁니다. 지아는 눈물을 참기 위해 입술을 깨물었다. 강태호는 계속했다. 난 아무것도 거저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기회를 줄 수 있어요. 그는 민수의 수술비를 지원하고 동시에 그의 섬유 공장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안했다. 편안한 사무직이 아닌 열심히 일해야 하는 재봉사 자리였다. 지아는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일주일 후 민수는 수술 준비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 수술은 여러 시간 동안 진행되었고 그 시간 동안 지아는 기도만 할 수 있었다. 의사가 안도의 미소로 나와 수술이 성공적이었다고 알렸을 때 지아는 흐느껴 울었다. 그때부터 그녀의 삶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며 바느질 기술을 익혔고 밤에는 여전히 6아이를 돌보는 바쁜 나날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이웃 송영숙 씨는 그녀가 일할 때 아이들을 봐주었고 공장의 몇몇 동료들도 그녀를 도왔다. 점차 끊임없는 노력으로 지아는 승진했다. 더 이상 평범한 재봉사가 아니라 맞춤 디자인 주문을 맡을 수 있게 되었다. 2년 후 강태호의 도움과 자신의 일로 모은 저축으로 그녀는 작은 재봉 가게를 열 수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여위고 고단한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강한 어머니, 능숙한 재봉사, 수많은 역경 끝에 스스로 일어선 여성이 되었다. 6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모든 고통과 희생이 같이 있었음을 알았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고난의 날들은 서서히 뒤로 물러갔다. 지아는 여전히 작은 재봉가게에서 열심히 일하며 6아이를 키웠다. 그녀의 머리카락에는 하얀 머리카락이 섞이기 시작했고 마른 손은 세월의 흐름을 보여주었지만 아이들이 매일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희망으로 빛났다. 한때 인큐베이터 속에서 약하게 누워있던 6아이들은 이제 착하고 효도하는 자녀로 성장했다. 각자 다른 성격과 길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두 어머니가 어려운 시절에 심어준 사랑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 장남 준호는 어릴 때부터 지쳐 쓰러지는 어머니의 모습, 동생들을 돌보기 위해 밤을 새우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언제나 의사가 되어 어머니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싶어 했다. 힘든 학창시절,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어머니를 도왔다. 그가 의사 젤섭장을 들고 있던 날, 지아는 행복의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준호는 시골 병원에서 일하기로 선택했다. 그곳에는 예전 어머니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많았다. 둘째 민혁은 어릴 때부터 예술적 재능을 보였다. 그가 그린 첫 그림은 어둠 속에서 동생들을 안고 자는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그는 자라서 뛰어난 화가가 되었다. 가족, 싱글맘, 가난한 아이들에 대한 많은 그림을 그렸다. 전시회를 할 때마다 민혁은 그림 판매 수익의 일부를 자선단체에 기부했다. 삶에 감사하는 방식이었다. 셋째 태원은 가장 온순한 아들이었지만 축구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어린 시절 낡은 플라스틱 공으로 놀았던 그는 자라서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축구 코치가 되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축구 기술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의지도 가르쳤다. 유일한 딸 수연은 어머니를 닮아 조용한 눈빛과 따뜻한 마음을 가졌다. 그녀는 교육학을 공부한 후
가난한 동네에 작은 무료 도서관을 열었다. 그녀는 적은 월급으로 책을 사고 고아들을 위한 수업을 조직했다. 막내 쌍둥이 재민과 민수는 나이는 가장 어렸지만 항상 의지가 강했다. 재민은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무료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싶어 했다. 심장병으로 태어난 민수는 맑은 목소리로 음악의 길을 선택했다. 그는 모성애, 묵묵히 희생하는 어머니에 대한 노래를 불렀다. 지아는 조용히 성장한 아이들을 바라보며 자부심을 느꼈다. 한때 끝없이 고통스러웠던 나날들이 이제는 과거가 되었다. 그녀는 한때 자신의 삶이 오직 상실로만 가득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아이들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되었다. 아무리 힘든 세월이 있었어도 지아는 모든 아이를 지킨 것을 후회하지 않았다. 그녀는 우진의 사진에 속삭였다. 보이세요? 우리 아이들이 다 컸어요. 우리는 부자는 아니지만 소중한 보물이 있어요. 그것은 사랑과 의지예요. 지아의 아이들은 단순히 달콤한 젖으로 자란 것이 아니라 눈물과 땀, 그리고 어머니의 무한한 사랑으로 자랐다. 각자는 아버지의 미완성된 꿈의 일부, 어머니의 놀라운 의지의 일부를 가지고 사랑과 친절의 이야기를 계속 써나갔다. 세월이 흘러 지아는 이제 노년의 여인이 되었다. 머리카락은 완전히 하얗게 변했고 작은 체구는 예전보다 더 작아졌지만 그녀의 눈빛은 아이들을 볼 때마다 여전히 빛났다. 삶이 그녀에게 수많은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그녀는 굳건히 서서 6아이를 키워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들로 성장시켰다. 매주 지하의 작은 집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각자 바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함께 모이는 습관을 지켰다. 지아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식사를 준비했다. 아이들의 어린 시절과 연결된 추억의 음식들로. 오늘은 특별한 저녁이었다. 아이들은 지아를 위한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 모두가 모였을 때 둘째 민혁이 천으로 덮인 큰 그림을 가져왔다. 어머니를 위한 선물이 있어요. 민혁이 감동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천이 벗겨지자 지아는 숨을 멈췄다. 그림은 어린 아이들을 팔에 안고 있는 젊은 시절의 지아를 그린 것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사랑이 가득했고 눈에는 희생이 담겨 있었다. 뒤에는 고인이 된 남편 우진의 모습이 마치 먼 곳에서 지켜보는 듯 그려져 있었다.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그림을 만지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이게 정말 저인가요? 그녀의 목소리가 메었다. 우리 어머니예요. 삶을 통째로 사랑과 희생에 바치신 분, 준호가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머니, 후회하세요? 막내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아는 눈물 속에서도 미소를 지었다. 단 한 번도 없었어. 그때로 돌아간다 해도 어머니는 여전히 너희 모두를 지킬 거야. 방 안에 침묵이 흘렀지만 모두가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 준호가 다가와 어머니의 마른 손을 잡았다.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 우리는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어머니를 돌볼 차례예요. 지아는 미소를 지으며 마음이 가벼워짐을 느꼈다. 험난했던 세월 동안 그녀는 스스로 무너질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아이들이 선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사랑하고 나눌 줄 아는 모습을 보니 그녀의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았다. 우진도 어딘가에서 미소 짓고 있을 것이다. 그녀는 다시 한번 그림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아줘서 고마워. 바깥에서 바람이 살짝 불어왔다. 마치 사랑과 희망, 눈물로 가득했지만 행복으로 넘치는 여정의 따뜻함을 전하는 듯했다.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가족 사랑은 언제나 가장 강한 버팀목이 된다. 인생은 시련으로 가득한 여정이지만 사랑은 항상 암흑 속에서도 길을 비추는 빛이 되어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게 해준다. 지아는 한때 절망했고 상실과 마주했으며 벼랑 끝으로 몰렸다. 하지만 그녀를 무너지지 않게 한 것은 바로 신성한 모성애와 내일은 항상 희망이 있다는 믿음이었다. 지아의 이야기는 단순히 싱글맘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인내의 힘, 친절함, 무조건적인 사랑의 증거이다. 우리 모두는 어려움을 겪고 넘어질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설 용기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삶은 항상 사람을 시험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법을, 나누는 법을,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는 법을 안다면 불가능한 것은 없다. 오늘은 폭풍우가 칠지 모르지만 견디면 내일은 다시 맑은 하늘이 될 것이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해두세요. 앞으로도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말이죠. 모든 이야기는 교훈과 동기부여를 담고 있으며 어쩌면 삶을 바라보는 당신의 시각을 바꿀 수도 있을 것입니다.